자, 이번엔 원수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원수녀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녀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해보자. 수녀이라는 건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의 물건 중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에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로는 뭐라고 했냐면 NPR이라고 썼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A, B, C, D 네 명이 있는데 이 중에 세 명을 택하여 일렬로 세우세요라고 한다면 계산 방법은 4P3이고 계산 공식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순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어.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도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거는 뭐라고 배웠냐면 우리가 n 팩토리알이라고 배웠지. 그래서 계산은 n부터 1까지 쭉 곱한 거였단 말이지. 자, 이제 그럼 원순열로 좀 넘어올 텐데 원순열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 자, 만약에 이렇게 탁자가 지금 현재 보면 원형의 모양으로 탁자가 있지. 이 원탁의 모양의 사람을 배열할 때와 원탁이 아닌 모양의 배열할 때가 구별되거든. 먼저 원탁이 아닌 탁자에 사람을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자, 원탁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거기에 이렇게 의자가 3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원탁을 또 그려볼게. 이렇게 또 의자가 3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같은 원탁이야. 자, 여기에 내가 ABC 3명을 이렇게 배열해보면 할 때와 여기다 ABC를 이렇게 배열해보면 이 두 가지 상황은 서로 다른 상황이 되겠지. 이 탁자에 보면 이렇게 움푹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난 이 움푹한 부분이 좋아 라고 한 사람을 이쪽에 앉고 싶겠고 나는 이 움푹한 부분이 싫어 그러면 다른 데 앉고 싶겠지.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움푹한 곳에 B가 앉았고 여기에는 움푹한 곳에 A가 앉았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른 경우라고. 근데 만약에 원탁이면 지금 ABC가 이렇게 앉는 것과 지금 ABC가 이렇게 앉는 게 서로 구별이 안 돼. 같은 상황이야. 한 바퀴 삥 돌아보면 서로 같아지겠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무한히 뻗어가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고 쳐보자. 그래서 방향 감각을 상실해. 그러면 그런 공간에 ABC가 이렇게 앉으면 지금 A가 12시 방향인지 9시 방향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때는 이거랑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았을 때 랑
방향 감각을 상실하니까 이 둘은 서로 구별할 수가 없다고. 이 둘은 구별이 안 돼. 같은 경우란 말이야. 어. 사람만 보면 A 입장에서는 자기의 오른쪽에 B가 앉아있고 이때도 자기의 오른쪽에 B가 앉아있지. 반대로 왼쪽에는 C가 앉아있고 왼쪽에는 C가 앉아있고 방향을 상실하면 이 둘은 구별할 수가 없다고. 그냥 A 입장에서 내 왼쪽, 내 오른쪽이 B, 내 왼쪽이 C 이 상황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상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ABC가 서로 자리를 이렇게 한 번씩 옮겨갈 때 또 이번 A가 1로 옮기고 B가 1로 옮기고 C가 1로 옮긴 형태 요까지 서로 같아지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A가 돌아오면 처음과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순서 바꾸는 것만큼은 세 가지가 같은 경우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나누기 3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나누기 3을 할 거냐? 만약에 아까 우리 처음에 했었던 이렇게 약간 원형이 아닌 형태의 찌그러진 삭자에 여기에 만약에 내가 3명을 배열하는 방법은 첫 번째 탁자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고 A, B, C 중에 한 명, 그 다음 건 2명, 그 다음 건 한 명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3팩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원탁일 때도 그냥 내가 배열하는 방법은 3팩인 거야. 내가 같은 걸 무시하고 그냥 배열할 때는. 하지만 이 3팩 중에서 세 가지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럼 뭘 해줘야겠다? 나누기 3을 해줘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수녀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n개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n팩을 n으로 나눈 값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n팩은 우리가 n 곱하기 n-1팩이라고 쓸 수 있잖아. 요만큼이 n-1팩으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n분의 n 곱하기 n-1팩으로 바꿀 수 있겠고 이 n 약분되니까 그러면 n-1팩으로 바뀌겠다는 거야. 그래서 원순열은 요걸로 외우게 돼 있어. n-1팩이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또 연습해보자. 1번 다음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 4명이면 공식이 뭐였어? n명일 때 n-1팩이었지. 그래서 4-1팩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2번 이웃하여 원탁이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지금 보면 여학생 3명과 남학생 2명이 있는데 남학생 2명끼리는 이웃하라고 했어. 그러면 남학생 2명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고 여학생 3명과 함께 원수녀를 배열하려고 하니까 지금 개체가 4개가 있지. 그러면 4-1팩을 해주면 얘네가 원탁에 앉을 거고 얘네 둘끼리 또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팩을 한 번 더 해주면 되겠다. 3번 다음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이제 원순율이라는 게 n-1팩이라는 건 알겠는데 저 방식이 응용하기에는 좋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을 한번 새롭게도 해석할 텐데 자, 원탁에 이렇게 4개 자리가 있다 쳐보자.
그러면 여기에 일렬로 배열하는 여기에다가 원순위를 배열하는 방법은 4-1 팩이 답이 되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A, B, C, D 4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을 먼저 앉춘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래서 A를 먼저 한번 앉혀볼게. 여기서 너네가 이런 생각하겠지? 선생님, B를 먼저 앉히면 안 돼요? 이게 A를 먼저 앉힐 때와 B를 먼저 앉힐 때를 다르게 계산한다고 해서 곱하기 4를 해버리면 이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세고 있어. 중복해서 세는 거야, 중복. 중복이 돼버려.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선생님 말이 이게 딱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선생님도 한참 지나서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어. 정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야. 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우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푼다라고 외워놔. 이 경우의 수는 사실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 정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일일이 쓰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참 다 쓸 수가 없잖아. 너무 다 쓰려면 너무나 오래 걸리잖아. 뭔가 하나 가르쳐 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머리를 쓴다 된단 말이야. 결국엔 상상력에 의존하는 건데 상상력이라는 건 지금 내가 쓸 수가 없는 거고 내 말을 통해서 너네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데 과연 선생님 말을 듣고서 우리 같은 게 떠올릴지는 그건 미지수인 거지. 그래서 A를 그냥 안 추면 다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굳이 B, C, D를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A를 안 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냥 그렇게 어, 배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왜 선생님이 그렇게 B일 때, C일 때, D일 때는 안 했을까를 점점 깨달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더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배울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선생님이 특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 자 일단 A라는 애를 여기 원체 앉을 텐데 A가 A를 안 추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자 A가 여기 앉든 이게 구별이 안 돼. 왜냐면 원탁이니까 돌려보면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A를 안 추는 방법은 이렇게 한 가지인 거야. 자, A를 안 쳤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 개의 의자가 아까까지는 구별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 구별이 되게 돼 있어. 이 자리는 A의 기준으로 봤을 땐 오른쪽 자리, 이 자리는 A의 맞은편 자리, 이 자리는 A의 왼쪽 자리 이렇게 구별되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엠팩토리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엠팩토리얼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서로 구별된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법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선택 확률 통계부터는 엠팩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서로 구별된 n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n개를 배열하는 방법 이렇게. 자, 예를 들어볼게. A, B, C 세 사람을 일렬로 나열해라 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맨 앞자리, 얘는 중간 자리, 얘는 맨 뒷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느꼈냐면 항상 서로 구분된 n개의 자리를 느껴야 돼. 이렇게. 거기 1료로 변한 거니까 3팩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 1, 2, 3, 3개의 숫자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역시 어때? 서로 구분된 n개의 자리가 있지? 그러니까 정답은 3팩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1, 3. 이번엔 이렇게 도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도형이. 거기에 내가 A, B, C 세 가지 색깔을 배열한다 그러면 역시나 어때? 요거 다 서로 구분된 n개의 자리지. 거기에 세 가지 색깔을 칠하는 거니까 3팩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구분된 n개의 자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 내용은 별표 5개야. 자, 선생님은 별표 5개가 가장 최대지.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 진짜 핵심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별 가능이란 말, 자리가 서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 오른쪽, 왼쪽, 맞은편. 서로 구분된 n개의, 3개의 자리에 이 3명의 사람을 배열하는 방법은 뭐겠어? 3팩이 되겠다는 거지. 즉, 우리가 이를 4-1팩이 아니라 1 곱하기 3팩이라고 계산하겠다는 거야. 같은 내용이지. 정답은 똑같지만 근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좀 다른 거야. 이렇게 원소년을 바라보는 거 아주 중요해. 자,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볼게. 3번에 1번. 부모와 4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끼리 마주보고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겠어. 자, 그러면 부, 모, 그리고 자녀 4명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원탁이 둘러앉으니까 원탁을 그려보면 자리가 좁아서 조금 밑에까지 침범을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이걸 원형 배열하는 건데, 자, 우리가 배운 방법은 뭐냐? 이 중에 한 명을 먼저 배열하자는 거야. 한 명을 먼저 앉히자는 거지. 그래서 아빠를 우리가 앉힐 텐데, 아빠를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한 가지라는 거지. 왜냐면 원탁이다 보니까, 어디 앉든 다 똑같이 되는 거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어쨌든 경우의 수를 풀 때는 특정 조건을 먼저 만족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뭐라 되냐면 부모끼리 서로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엄마가 여기 이런 데 앉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어디 앉아야겠다? 여기 앉아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겠다. 자, 그 순간 이제 한 명만 앉혀도 자리가 구별됐는데 두 명을 앉혔으니까 이 자리들은 다 뭐야? 이제 구별된 자리들이지. 아빠 입장에서 오른쪽 가까운 자리, 오른쪽 먼 자리, 왼쪽 먼 자리, 왼쪽 가까운 자리. 그러면 서로 구별된 n개의 자리에 4명을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곱하기 4팩을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야. 4번 문제. 남자 3명, 여자 3명이 있는데 교대로 앉고 싶대. 자, 그러면 원탁 이렇게 있는데 6자가 있어. 그러면
남자 3명, 여자 3명이라고 했을 때, 자, 남자 1명 그냥 앉혀. 앉는 법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자리랑 이 자리지. 교대로 앉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구별된 2개의 자리에 구별돼 있지. 서로 다른 2명을 배려하는 방법이니까 2팩이 되겠고. 자, 이제 남학생이 다 앉아있으니까 이 자리 다 뭐야? 다 구별돼 있지. 뭐 A 입장에서 봐도 다 다르고. 거기에 3명을 배려하는 방법이니까 얼마야? 곱하기 3팩 해주면 답이 되겠다. 5번에 1번. 부모와 3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이렇게 부모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배우라는 거지.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배우라는 방법은 3-1팩이 되겠지. 단순한 원순열 계산을 그냥 하면 돼. 근데 복잡해진 순간부터는 우리가 한 명 먼저 앉추기 방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부모님은 요 사이사이에 오면 되겠지. 그래서 3자리 중에 2개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서 부모님끼리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팩 해주면 답이 되겠다. 유형 6번. 이번엔 모양이 원형이 아니라 약간 다각형 모양일 때, 그리고 의자 개수가 조금 비대칭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가 원순위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한 명 먼저 앉추기. 그걸 꼭 기억하라고. 자, 6번에 1번 문제. A, B, C 3명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A를 여기 앉히는 것과 여기 앉히는 것, 여기 앉히는 게 다 뭐야? 같은 경우지. 그러면 한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돌려보면 똑같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A를 먼저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이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B, C는 서로 구별된 A를 여기 앉혀줬을 때 서로 구별된 2개의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2팩 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자, 2번 해볼게. 이번에는 A부터 쭉 6명 있을 텐데 먼저 A를 내가 앉혀볼 텐데 A가 여기 앉는 거랑 돌려보면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똑같아. 같지? 근데 여기 앉는 거는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똑같거든. 즉 A를 앉힐 수 있는 방법은 일단 2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로 A를 앉혀야겠지. 그리고 나면 나머지 5개의 자리는 보면 화살표가 다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지. 길이도 다르고. 그래서 다 구별되니까 5팩 해주면 정답이 되겠다는 거야. 자, 이번엔 5번 해볼게. 5번은 한 명 앉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둘러보면 똑같지.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A를 앉히는 방법이 4가지야. 그 중에 하나 앉았다고 치고 그 순간부터는 나머지 7개의 자리가 다 구별돼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되겠다? 7팩 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7번. 입체 도형일 때도 한 가지 색깔을 먼저 칠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쓰여. 내가 빨강, 파랑, 노랑, 주황을 A, B, C, D라고 하면 여기서 A를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여기를 칠하나 뭐 다른 곳을 칠하나 다 똑같아. 구별이 되지 않아. 자, 그러고 나면 이 3개는 서로 구별된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3개는 또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돌리면 서로 같아지겠지.
그래서 요 세 개에다가는 원순열 배열을 써야 되기 때문에 3-1팩을 해줘야 정답이 되는 거야. 개념 체크.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한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하고, 그는 n팩을 n으로 나눠주는 거, 즉 n-1팩으로 계산한다 이거야.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였어? 아까 한 가지 색깔을 먼저 칠해놓고 그 다음 나머지를 칠하는 거. 즉 하나의 색깔을 먼저 칠해서 자리를 구별시켜 놓고 그 다음 게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았지. 2.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한 순열을 중복순열이라 하고 기호는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지. 자, 이 기호는 잘 사용하지 않거든. 이유는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해 줄게. 11번 문제. 자, 중복순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풀어보자. 1번. 가나 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두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를 가나다를 일 건데 맨 처음 넣을 수 있는 건 가나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순열은 한 번 썼던 거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곱하기 2였던 건데 이번에는 중복을 허락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만약에 가를 썼다고 했더라도 다시 우리가 또 소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해서 정답은 9가지가 되는 거야. 자, 결국엔 3의 제곱인데 이거를 우리가 쓸 때 3파이 2라고 쓰고 중복순열이라고 읽겠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굳이 3파이 2를 쓸 필요는 없겠고 하지만 우리 3파이 2가 3의 제곱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겠지. 자, 이번엔 4번 문제 볼게. 사갑의 딸기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겠대. 그러면 4자리를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에도 3가지, 중복 허락하니까 3가지, 3가지. 그래서 3의 4제곱이 답이 되겠다. 이걸 쓸 때는 3파이 4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지. 12번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 자, 이제 요거 있으면 얘를 3의 제곱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 방법만 알고 있으라고. 13번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의 숫자 1, 2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1 또는 2, 두 가지지. 그 다음에도 중복 허락하니까 또 두 가지가 되겠다. 14번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자리 두 개 만들어 놓고 넣으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0은 올 수 없겠지. 그래서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1하고 2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중복 허락해서 0까지 포함하니까 세 가지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6가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16번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정역은 1, 2이고 공역은 A, B, C이고 자, 1이 갈 수 있는 건 A, B, C 해서 총 3가지가 있겠지. 근데 함수니까 1이 A로 갔다 하더라도 2도 A로 가는데 문제는 없거든.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그래서 정답은 9가지가 답이 되겠다. 개념 체크.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수녀를 기호로는 n-파이 r이라고 나타내겠다. 그리고 이걸 중복 수녀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n 파이 r은 n의 r제곱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야.